성균관대학교 고분자교수연구소 이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PP 나일론 클레이 나노복합 재료에서의 그 난연 특성과 기계적 물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나노복합 재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은 가공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신장 특성과 굴곡 특성이 굉장히 좋지만 충격 특성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고무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고무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신장 특성과 굴곡 특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방법인데, 층상 실리케이트 형태의 나노 입자를 폴리프로필렌에 분산 방리시킴으로써 범용 고분자 수지의 물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노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노 복합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판상 구조의 실리케이트 무기질 파티클을 폴리머 수지에 삽입시킴으로써 기계적 물성뿐만 아니라 난연성, 그리고 차단 특성, 그리고 치수 안정성 등이 형성이 되는 차세대 신세조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 토목 건축 그런 데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고분자 물질이 이제 연소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열 과정입니다. 가열 과정은 외부에서 열이 전달되어 고분자 수지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어서 물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 과정인데, 분해 과정이 되면 비로소 이제 가연성 기체라든가 불연성 기체, 액체, 고체, 기타 연기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산소가 존재하여서 그 가연성 기체의 발화가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연소가 시작되면 연소율이 방출이 되고 연소가 확장되는 걸 우리가 전개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난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은 할로겐 계통의 난연제를 집어넣어서 난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나노복합 재료화를 통해서 그 판상구조의 무기질 입자를 고분자 수지에 방리시킴으로써 표면에 어떤 배리어를 형성하게 되고, 그 표면으로부터의 산소 공급이라든가 열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난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할로겐 계열의 난연제의 난연 메커니즘을 간단히 살펴보면, 보통의 고분자 물질은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가 라디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산소 존재하에서 하이드록사이드 라디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할로겐 원소 계통의 원소들이 이 라디칼들을 흡수함으로써 난연성이 향상된다는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P에다가 나일론과 클레이를 혼합하였을 때 그들 사이의 상용성을 일단 조사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난연제를 첨가했을 때의 난연 특성, 그리고 인장 강도와 충격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물질로는 순수한 PP와 그 다음에 재생 PP, 그리고 효소에서 생산된 나일론 수지를 썼으며, 상용화제로 PP와 클레이 입자가 서로 잘 믹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겸해는 역할을 해주는 상용화제로 PP에 말라익 안하이드가 그래프트된 MAAPP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노 파티클로는 몬모릴 라이트 20A라고 하는 클레이 한 종류를 사용했으며, 그 구조는 이것과 같습니다. 난연제로는 할로겐 시리즈를 사용을 했고, 2가지 난연제를 썼는데, 하나가 데카브로모 다이크린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하고 클로리네이티드 파라핀 왁스라고 하는 난연제를 사용해서 난연 특성과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나노복합제로 시카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순수한 PP와 재생 PP, 그리고 나일론, 난연제, 클레이 등을 건조를 충분히 시켜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나일론과 클레이를 각각 10, 20, 30 웨이트 퍼센트와 3, 5, 8 웨이트 퍼센트를 섞어서 이축 연심기를, 이축 압축기를 사용해서 믹싱을 한 다음에 마스터 배치 형태로 만들어서 펠레타이징을 했습니다. 그런 마스터 배치에다가 난연제를 각각 5, 10, 15 pHR로 섞어가지고 압출 홀령기를 사용해서 인젝션 몰딩 시킴으로써 3가지 종류의 시페를 만들었고, 하나는 콘 칼로리 메탈이, 그러니까 난연성 측정을 위한 장치고, 2개는 기계적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펜 3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콘 칼로리미터라는 것은 열 발생 속도와 산소의 방출량 사이의 관계식을 조사함으로써
그 물질이 얼마나 잘 타고 잘 타지 않는가를 조사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발화 시간이라든가 열 발생 속도, 전체 열 발생량, 질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그리고 유효 연소율은 얼마인가, 그리고 기타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열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순수한 PP 같은 경우는 멜팅 포인트가 150도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 가공 조건을 한 170도 정도로 잡았고, 리사이클 PP는 이게 보통 생활에서 사용하는 리사이클 PP가 아니라 공장의 원료로 사용되던 비교적 순수한 리사이클 PP이기 때문에 많은 혼합물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에 PE가 약간 혼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일론은 이 부분에 피크가 된 거는 나일론이 수분을 조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DSC 프로파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판명이 되고요. 난연제 한 종류인 DBDPO는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P와 나일론 그리고 클레이 그 세 사이의 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XRD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순수한 클레이 농민 피크가 약 3도하고 한 5도 근처에서 피크가 나타납니다. 근데 PP의 클레이를 포스트 믹싱, 그러니까 한 번만 믹싱했을 때 그 피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봐서 이 상태는 클레이가 PP에 완전히 분산되지 못하고 층간 거리만 약간 벌어진 박리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5번까지 믹싱을 해봤는데 2번 믹싱했을 때 피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로 봐서 클레이 입자가 PP에 완전히 분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재생 PP에 난연제를 집어넣었을 때 그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플롯한 그림입니다. 재생 PP가 원래 좀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자체적인 난연 특성을 갖고 있으며 난연제가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렇게 비교적 약간은 감소하지만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클레이를 첨가를 하게 되면 난연 특성이 굉장히 난연제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레이라는 게 판상 구조로서 그 고분자 수지에 박리가 되어 있으면 연소하는 과정에서 PP 표면에 배리어를 형성하게 되고, 그 배리어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라든가 열 전달이 차단되게 됩니다. 따라서 난연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생 PP에 클레이를 혼합한 상태에서 DBDPO를 혼합했을 때 그 함량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아까 본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난연제의 첨가보다는 클레이의 첨가에 의한 난연 특성의 향상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일론을 첨가했을 때는 난연성이 저하되는 걸로 판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충격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PP에 나일론을 첨가하게 되는데, 충격 강도의 향상은 얻을 수 있지만 난연 특성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다가 클레이를 추가로 첨가하게 되면은 충격 강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난연 특성의 향상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발생 열량을 플롯한 그림입니다. 클레이를 첨가한 것이 약간 프로파일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 열 발생 속도는 줄어들지만 그 그래프의 모양이 좀 플랫해짐으로써 연소 시간은 약간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PP나 재생 PP는 불빛이 확 일어나서 금방 타버리지만,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는 그것이 서서히 조금 오랜 시간 동안 탐으로써 난연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을 첨가했을 때도 마찬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고분자 물질은 대부분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가지고 완전 연소가 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완전 연소가 됐다는 얘기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어떠한 난연 특성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재생 PP에 클레이를 혼합했을 때 난연지 함량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봐서 클레이 첨가가 역시 이산화탄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난연 특성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약간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연제에 의한 난연성의 향상보다는 클레이에 의한 난연성의 향상이 훨씬 더 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일론을 첨가하게 되면 난연성이 저하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일론을 첨가되어 있더라도 클레이를 동시에 첨가하면 난연성이 그 저하된 난연성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재생 PP에 나일론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재생 PP에 나일론이 혼합되어 있으면 난연제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난연 특성의 향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즉 나일론만으로 가지고는 난연성 향상이 굉장히 저하되는 걸 알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나일론에다가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는 난연 특성이 다시 굉장히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재생 PP의 연소 후 사진을 찍은 그림인데요. 난연제 함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남아있는 제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걸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클레이 함량이 많아짐으로써 그 타고나온 제가 그 층을 이루어서 아까 말씀드린 산소 공급 차단과 열 전달 차단 효과가 더 큰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수한 P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플롯을 해보면 순수한 PP의 경우가 재생 PP의 경우보다 난연성의 향상이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 PP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약간의 자체적인 난연 특성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해석이 될 때 이 결과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연제를 다른 난연제 클로리네이트 파라핀 왁스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레이에다가 이제 PP에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 난연 특성은 그렇게 크게 난연제만 첨가했을 때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클레이에 나일론을 같이 첨가했을 때는 난연 특성의 향상에 나일론이 저하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기계적 강도도 좋으면서 난연 특성이 향상이 되는 그런 나노 복합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 강도 향상을 위해서 나일론을 첨가를 하고 클레이를 첨가를 하게 되는데 나일론에 의한 난연성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레이의 첨가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됨을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를 한 번 넣어가지고 한 번만 믹싱했을 때와 그러니까 방리된 상태와 두 번을 믹싱해가지고 완전히 분산된 상태에 대해 난연 효과가 좀 더 나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순수한 PP에서의 나일론이 첨가된 경우와 클레이가 첨가된 경우를 알 수 있는데 나일론만 있을 때는 굉장히 타고난 것이 바닥이 다 보임을 알 수가 있고 클레이가 첨가되어 있으면 그 어떤 층이 형성돼서 죄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난연성의 향상을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계적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자 강도를 살펴보면 재생 PP에 나일론만 넣게 되면 약간의 인자 강도의 증가가 관찰됩니다. 그런데 클레이만 넣어서 완전히 분산되지 못한 포스트 믹싱에 대해서는 무기질 물질이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브리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자일 스트렝스, 즉 인자 강도가 약간 감소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믹싱해서 완전히 분산시키게 되면은 인자 강도의 줄어든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한 PP와 재생 PP에 나일론을 첨가했을 때 난연제 함량에 따라서 인자 강도를 재보면 순수한 PP가 재생 PP보다는 인자 강도가 약간 높고 난연제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고분자 수지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자 강도는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 강도입니다. 순수한 PP에 나일론을 넣게 되면 충격 강도가 향상되는 것은 다른 연구 결과로부터 관찰이 되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클레이를 첨가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브리틀해지지만 그 인장 강도는 감소하지만 충격 강도는 향상되는 걸 알 수 있고 완전히 믹싱했을 때도 더 향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P에 나일론만 첨가했을 때보다 PP에 나일론과 클레이를 같이 첨가했을 때 충격 강도가 더 나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P에 나일론과 클레이를 첨가했을 때 난연지 함량이나 클레이 함량에 따라서 난연 특성을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P의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위해서 나일론을 첨가하게 되는데 나일론만 첨가하게 되면 나는 특성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계적 물성의 향상을 위해서 나일론을 첨가할 때 거기에 무기질 입자를 클레이를 같이 첨가해서 나눠 복합함으로써 나는성의 향상과 기계적 물성의 특성의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 믹싱했을 때는 완전히 분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일론만 넣었을 때는 나는성이 약간 향상되지만 기계적인 물성은 감소합니다. PP와 클레이만 넣었을 때는 나는성이 약간 향상되고요. 결론적으로 PP의 나일론과 클레이를 다 넣었을 때 나는성이 향상이 되면서 인장 강도는 두 번 믹싱했을 때 향상이 되고 충격 강도는 나일론만 넣었을 때에 비해서 향상됨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